매주 금요일 아침 찾아오는 성공습관 시사경제TV SNG 트러스트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세금 100조가 넘게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뉴딜 정책을 보고 저희 회사 직원분이 이렇게 큰 사업을 놓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질문을 하시던데, 그분 말씀의 요지는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국민들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특히 에너지 사업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연구 중인데 크게 진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가 미래 패권에 직결된 문제인 것을 직감하고 연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곧 세금입니다. 또 지난번 처리된 정부의 35조 추경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때 모 세무서장님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35조 원의 추경 예산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도서 배달하는 한시적 일자리에 6개월간 180만 원씩을 지불한다니, 코로나 시대에 경제는 멈춰버린 상황에서 어렵게 걷어들이고 마련된 예산을 정부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 하는 강한 불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만 100조가 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효율성을 담보하는지,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는 과연 어떤 수준인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큰 축인 태양광과 수소 경제 중 태양광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벌써부터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 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농지를 마련해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나면 근처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것은 저 또한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의 효율성입니다. 2018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된 새만금 태양광 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용지에 3기가와트 규모의 육상과 수상,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의 태양광 단지입니다. 하지만 기후 통계적으로 보면 주간에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날씨에도 민감한 태양광 이용률은 고작 14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실제 발전량이 0.7기가와트에 그쳐 발전 단가가 높아 고비용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되는 액화천연가스 LNG 한 개의 발전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는 LNG 발전소 건설 비용보다 7배나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같은 효율도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18년 에너지경제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의 생산 유발 개수는 1.942로 산업 전체 평균 1.977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은 아직 태양광 발전은 건설 단계에서 막대한 반대에 부딪히고 건설 후 발전량은 극히 낮아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며, 또 생산 유발 개수도 낮아 산업과 산업 간에 미치는 효과도 저조한 극히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한적한 농촌에 이런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쭉 늘어놓고 그 효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다면 과거 토건 중심의 폐해 사례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다음은 그린 뉴딜의 두 번째 축인 수소 경제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 즉 자동차 산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는 증가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때문에 현재의 탄소 중심의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싼 기름값 내지 않는 수소 자동차는 언제나 꿈꿔온 상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번에도 역시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전기 자동차가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이른 1800년대 중반에 발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진동과 소음이 적었고 간편한 운전 조작을 앞세워 상류층의 자동차로 자리 잡았지만 1920년대에 접어들며 내연기관의 폭발성과 간편함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빠르고 연료 주입이 훨씬 간편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수소차 이야기로 돌아오면 당장 정부의 계획대로 수소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문제입니다. 수소 자동차가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는 시간은 단 5분입니다. 전기차가 급속 충전으로 완충되는 시간이 보통 3, 40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소차 한 대 충전을 완료하면 다음 충전을 위해 수소 생성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충전 대기 시간으로 불립니다. 수소는 무제한의 자원이라고 말하지만 지구상에서 수소는 수소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다른 원소와 화합물을 만들어 그 안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물과 천연가스입니다. 그중 물을 보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소금물 전기 분해 후 수소만을 추출해 수소 탱크에 보관해야 하고 이 과정이 완료됐을 때 자동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20분에서 30분 가량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즉 시간당 4대 충전이 최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전 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섰고 10여 곳에 달하는 수소 충전소가 전국 각지에 추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전기차 충전소보다 20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소차의 양산과 구매가 전제되어야 하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현재처럼 미진할 경우 수소차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또한 큰 수소 탱커와 안전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붐비는 시내보다는 도심 외곽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행거리가 600km인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어떤 분은 70km를 왕복한다고 하시는데 다녀오면 연료가 반은 줄었다고 농담을 하시네요. 과연 바쁜 현대인들과 트럭 운전에 적합한 에너지일까요? 다음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는 수소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추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분해 방식이 사용되는데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대체 에너지 수소를 얻으려면 화석연료를 태워 만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아이러니, 모순이 발생합니다. 차량에 주입된 수소는 차량 수소 탱크에 보존되고 수소 전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 차량을 움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 수소, 다시 한번 전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에너지 변환 단계에서 수소 손실이 발생합니다. 수소가 대기 중으로 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석연료 사용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수소 에너지 100으로 80만큼의 효과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 손실이 크다면 전기, 수소, 전기의 과정 없이 그냥 전기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음 문제는 과연 수소에너지는 친환경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수소에너지가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을 받는 건 친환경 에너지라는 강한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에너지는 정말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2003년 사이언스지에 올라온 수소가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수소는 생산, 운반, 그리고 이용 과정에서 10% 정도가 대기로 유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수소는 성층권으로 올라가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같은 이유로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고 있는 수소 염화불화탄소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소 충전 차량을 친환경차로 봐야 할까요? 수소는 또한 대기 중 수증 기량을 늘려 정체된 도심 대기의 습도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소 배출이 늘면 도심의 습도가 올라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르노, 닛산 자동차 그룹과 벤츠는 수소차 개발을 공식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수소트럭 전문기업 니콜라이 주가는 최근 4일 만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한편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 대표이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앨런 머스크는 수소차에 대해 멍청하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양광과 수소 경제,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과연 타당한 사업입니까?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은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린 뉴딜 사업의 모빌리티 공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포함됐다면 차량 감소로 환경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공유 경제에 가해진 규제부터 철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NG 트러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